2022 흠마 356, 2023 흠마 189, 2023 흠마 1305, 청구인 외 3인. 이 사건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정정미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종석, 이은혜, 김형두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주문. 의료법 제2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에게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그 의료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년 7월 3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후 2009년에 의료법이 개정되어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으므로 태아의 성간별 및 고지 자체를 낙태의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개정된 이후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 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였습니다. 출생 성비는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모두 자연 성비에 도달하였고,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이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의료인으로부터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이 조항 위반으로 수사 및 기소된 건수는 10년간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조항이 행위규제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음에도 출산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 성비가 모두 자연 성비에 도달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고 더 이상 존치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성별을 알게 된 부모가 성별을 이유로 낙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는 성별 고지 행위가 아니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해야 할 단계는 낙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낙태를 유발시킨다는 인과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태아의 성별 고지 행위를 규제하면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 정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낙태로 나아갈 의도가 없는 부모까지 규제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과도한 입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여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상입니다. 재판관 이종석, 이은혜, 김형두의 헌법 불합치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에서는 법정 의견에 동의하지만 법정 의견과 같이 단순 위헌 결정을 하여 위 조항을 일거에 폐지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반대하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해서 입법자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으로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반대 의견을 밝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 유교 사회의 영향인 남아 선호 사상이 상당히 쇠퇴하였지만 완전히 사라졌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남아 선호로 한정 짓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녀의 성별에 대한 선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출산 기피 풍조가 만연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후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태죄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태아의 성별 고지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면 성별 선호에 따른 자녀 계획이 낙태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성별에 따른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모로서 누리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현재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임신 24주 후에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임신 24주 후의 낙태 비율은 0.5%로 아주 극소수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 대체로 낙태는 인부, 즉 산모에 대한 위험성을 동반하게 되므로 태아의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태아의 성별 고지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통상 임신 기간을 40주로 볼 때 만삭인 임신 32주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기간 면에서 지나친 제한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X염색체 의존성 질환의 경우 의료인이 검사 과정에서 태아의 부모에게 성별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조항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치매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않고 결국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반됩니다. 한편 낙태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인부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낙태의 결정가능 기관에 관하여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위 결정가능 기간 이내에 태아의 성별이 고지된다면 태아의 성별이 낙태 여부 고려 사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낙태죄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언급한 결정 가능 기간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낙태의 허용 한계 시점 등을 고려하여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그 침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아의 생명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법정 의견과 같이 단순 위헌 결정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을 대안 없이 일거에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개선 입법을 하도록 함으로써 태아의 부모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수단에 관하여 법적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2020 헌마 891 청구인 여영호 피청구인 경기지역 보통검찰부 24검찰대 군검사 청구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